2024 K리그는 쿠팡 플레이와 함께. 그래서 선수들의 동기부여가 확실해야 되는데 지금 축구적인 어떤 요소로 보면 힘드네요. 이제 축구를 하게. 풋볼티켓 빠따. 안녕하세요, 풋볼티켓 빠따의 윤캐입니다. 오늘 정다운 해설위원 모시고 두 번째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네, 두 번째로 이제 찾아뵙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전북현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 건데 가장 최근 경기였죠. 네, 전북현대와 김천의 경기였던 3라운드 이야기를 해볼 건데 먼저 초장부터 이런 말씀드리면 좀 민망하긴 하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좀 총체적인 난국이었던 경기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라운드는 리그 첫 경기니까 뭐 그럴 수 있다. 네. 그리고 2라운드 퇴장의 변수. 네.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8강을 준비하면서 로테이션 가동해서 승점을 좀 괜찮다 했는데 사실 3라운드 패배 이후에 좀 많은 얘기들이 그렇죠.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전북현대의 선발 라인업을 좀 보면 전체적으로 사실 정말 베스트 11에 가까운 라인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3라운드에 대한 앞선 라운드 1라운드, 2라운드와의 변화는 사실 박진섭 선수가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가 아닌 센터백으로 출전하고 있거든요. 이수빈 선수를 조금 더 어쨌든 수비적인 역할을 삼선 지역의 센터백 보호 역할을 맡긴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3라운드를 보시면 이영재 선수를 조금 더 높은 위치에서 완전히 활용을 하겠다라는 포메이션으로 보여지고 있고 3라운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 선수 2명을 최전방에 세우면서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기대를 할 수 있을 법한 출격 전술이었단 말이죠. 네. 그런데 골이 터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원을 거치지 않는 좀 공격으로 인해서 어쨌든 측면으로 볼이 투입이 되더라도 고립이 굉장히 많이 됐었고 그러니까 당 감독이 단순하게 전술을 갖고 나오면서 그러니까 선수 개인은 역량에 따른 좀 1대1 상황에서 질적 우위만 좀 계속해서 내세웠던 것 같아요. 세부적인 전술에 대한 디테일함 없이 심플하게 이런 기조적인 부분은 심플하게 가져가되 그런 높은 지역에서의 풀리지 않았을 때는 사실 선수들에게 좀 맡기는 게 아닌가. 크로스를 올리더라도 사실 티아고 선수가 이제 상대편 수비수와 1대1 상황이 되면 득점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사실 측면에서의 크로스가 올라가더라도 티아고 선수가 이제 수비수 2명이라든지 3명에게 붙잡혀 있는데도 크로스를 많이 시도를 하고 어쨌든 당 감독이 박스 안에 많은 선수 3-4명의 선수를 투입시킨 이후에 크로스에 대한 선택을 가져가더라도 재차 세컨볼에 대한 형태를 취득을 하지 못하면서 공격적으로 좀 어려움이 계속해서 좀 보여줬었던 경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공격수가 앞을 바라보지 않고 사실 등을 지고 있을 때는 사실 수비수가 헤더 자체를 컨택하기에 있어서 훨씬 유리한 입장인데 그런 부분을 사실 후방에서 티아고 선수가 계속 원하는 것 같아요. 후방에서 심플하게 티아고를 때려넣고 세컨볼을 좀 따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긴 한데 세컨볼에 대한 좀 아쉬움도 보여지고 있고 공격 부분에서 아쉬움은 있었지만 수비적으로는 그래도 꽤 괜찮게 어쨌든 치러지고 있었는데 김천과의 경기에 봤을 때 그러니까 김진수라든지 김태환 선수를 높은 위치에 올렸을 때 중원 공간에 사실 중원 미드필더 선수 볼란테 한 명이 사실 모두 커버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역습에 좀 취약한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었기 때문에 수비적으로도 약간의 좀 3라운드에서는 역습에 취약한 모습들을 좀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렇다면은 이 김천 상무의 득점, 전북현대 실점 장면을 보면서 좀 짚어보겠습니다. 순간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김철현 선수가 전북 진영에 5명의 선수가 있었고 그러니까 미드필더와 2선과 3선의 간격이 지금도 역습 형태에서 굉장히 넓었기 때문에 미처 커버를 들어오지 못한 거죠. 순간적으로 김천은 5명, 박스 안에 전북의 수비 숫자는 3명밖에 없었어요. 중원과 백라인이 간격이 너무 벌어지면서 전방 선수의 패스 미스도 있었지만 위치적으로 계속해서 수비적인 불안 요소, 어쨌든 2선과 3선에 대한 갭이 공간 자체가 너무 넓으면서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비적인 좀 불안감이 좀 보여지고 있죠. 이번에는 이 단 감독의 용병술에 대한 이야기를, 선수 기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앞선 영상에서도 사실 티아고 선수나 이영재 선수에 대한 기대감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이 3라운드까지의 전북현대에서의 두 선수의 이런 역할이나 퍼포먼스를 보면 솔직히 기대 못 미치는 느낌이거든요. 활용을 잘 못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활용을 잘 못한다. 티아고 선수가 득점을 할 수 있는 장면들을 사실 그렇게까지 많이 만들어주고 있지 않고 그리고 이영재 선수도 사실 좁은 지역 파이널 서드 지역에서의 강점이 있는 선수인데 그 위치에서 이영재 선수를 그렇게까지 활용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에르나데스가 하루빨리 돌아와야
조금 더 맞는 전북의 퍼즐이 될 것 같긴 한데 에르난데스가 빠진 게 전북에 있어서는 공격 상황에서의 세컨볼적인 형태나 조금 더 송민규 선수처럼 1대1 상면에서 볼을 좀 가지고 있어줄 수 있는 아하. 상대 진영에서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에르난데스의 부상은 굉장히 좀 뼈아프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전반전 울산이 이제 이득점을 하면서 조금 끌려가는 상황 속에 어쨌든 이동주 선수가 오늘 경기 전반 막바지에 만회골을 만들어냈고 그 0대2에서 홈에서 뭐 2대2까지 만들어가는 힘은 굉장히 좋았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공격 패턴을 보더라도 약간의 단순함은 이어졌지만 그래도 송민규 선수를 선발로 투입했던 게 전방에서 좀 지켜줄 수 있는 힘이 있었고 좀 제가 봤을 때 수비적으로 이제 뭐 구자영 선수도 약간의 아쉬움도 있었고 홍정호 선수가 이제 부상으로 나가면서 약간의 좀 수비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불안감은 있었지만 뭐랄까요 티아고 선수가 사실 더 아쉽긴 했어요. 어쨌든 PK 찬스를 놓치기도 했었고 득점할 수 있는 상황에서 티아고 선수가 많이 띄워주긴 했지만 득점에 대한 부분은 좀 아쉬움이 있었고 전체적으로 그래도 0대2에서 따라갈 수 있는 경기력 자체는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실 오늘 정도의 경기력이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직까지 승리가 없긴 하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점은 뚝심 있게 계속해서 스타일을 바꾸지 않고 밀고 나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선수 퀄리티가 너무나 좋다는 점이 전북에게는 사실 굉장히 좀 장점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정다운 위원님과 이 전북현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눠봤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최소 한 달에 한 번쯤은 이렇게 팀 하나를 딱 집어가지고 이 위원님과 함께 좀 제대로 분석해보는 시간을 좀 마련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구독자분들께서 혹시나 이 분석을 원하는 팀이 있다면 댓글로 편안하게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